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 상당히 어려운데, 예, 자, 국가배상법 지난 시간에 했죠.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손해본 전보안에는 위법한 경우가 이번 국가배상법 2조와 국가배상법 5조가 해당되고 적법한 경우는 손실보상이라고 그랬죠. 손실보상은 적법한 경우, 적법한 경우를 말하죠. 자, 그래서 국가배상법 뭐라 그랬어요? 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 자, 그래서 보면 누가 국가가 아니라 공무원이 먼저 나와야 되죠. 공무원. 자, 뭐예요? 공무원이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뭐를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직무 집행을 하면서 함에 있어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요?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적이고 고의성을 가지고 또 부주의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행위죠. 법령에 위반하여 뭐를 한다고? 타인은 일반 국민의 타인에게 뭘 가해? 손해를 가해. 손해를 생명, 신체, 재산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누가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누가 해줘요? 국가가 배상한다. 이게 이제 국가배상법 제2조이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단체가 공무원이 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직무집행이 뭔지, 공무원이 뭔지, 고의 또는 과실이 뭔지, 법령에 위반할 경우 법령이 무엇인지 이것이 다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령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뭔지, 그 손해와 공무원의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또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경우 국가가 배상을 한다. 이게 국가배상법 제2조예요.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 도로, 그 다음에 교량, 또 여러 가지 청사관리,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갖다 잘못해가지고 하천이 제방이 무너져서 홍수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럴 경우 이제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걸 국가배상법 제2조, 5조라고 그래요. 5조. 지난 시간에 개요는 했어요. 자, 이제 제일 먼저 공무원의 개념. 자, 공무원 뭔지, 공무원의 그 개념 및 범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도 해당되죠. 공무수탁 사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 공무를 수탁받아 일을 처리하는 사인도 여기 공무원의 개념에 해당된다. 특히 시험에 자주 나왔던 교통할아버지에서 공무의 위탁이 뭐라고 해요?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사항에 관한 활동을 갖다가 위한 것. 이런 경우도
공무수탁사인이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도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인 건 뭐예요? 교통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가 뭐예요? 유명한 판례죠. 아버지지. 60세 먹은 노인들을 지방자치단체 시청에서 도로 안내, 거리 질서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위탁을 줘가지고 교통할아버지를 임명해서 교통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뭐 퀴즈도 줬고 거리도 질서 유지도 하고 교통 안내를 해라 했는데 사거리에서 교통 이렇게 경찰이 하는 교통지도를 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다가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교통할아버지가 해서 그러는데 과연 국가가 이 책임을 져주느냐? 기관은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공무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시청이 계획을 세웠고 동사무소가 선정을 해서 했을지라도 국가가 한 거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판례가 나와요. 자, 이제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 첫 번째, 공중보건의는 뭐예요? 군대 가는 대신에 의과대학 다니는 애들이,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군대 가는 대신에 그 면사무소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를 지원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공법상 계약인데 전남도에 지원을 한다. 공중보건을 지원한다. 그럼 어디야? 장흥이라든가 아니면 강진 이런데 면사무소에서 의료를 도와주는 거죠.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의도 이 사례를 보면 공중보건의가 사람을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잘못 치료를 해가지고 죽었는데 죽으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공중보건의가 돈을 물어줬다고 2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을 4천만 원 물어줬나 그랬고요. 4천만 원 물어줬는데 공중보건의가 물어줬는데 공중보건의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지금 군대 대신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람을 경과실로 중과실은 안 돼요. 경과실로 죽을 경우 죽였는데 그러면 이 돈 물어준 걸 갖다 국가한테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이다. 자, 그 다음에는 교통할아버지 아까 했죠. 교통할아버지 이것도 임시적으로 공무수탁을 받았어. 공무원에 해당된다. 교통할아버지가 난데없이 교통 안내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이 국가가 배상해 준다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통장. 여러분이 통장도 공무원이에요. 통장. 옛날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려면 통장에 도장을 받아야 돼요. 이때 이 도장을 잘못 받거나 할 때 이 통장도 공무원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향토예비군도 이게 그 공무원에 해당돼요. 특히 동원예비군은 간첩이 나타나거나 그럴 때 일정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동원예비군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예비군 훈련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에 편입되면 처음엔 동원예비군이에요. 그래서 예비군이 직접 이 동원예비군은 훈련을 갔다가 저 전방에 가서 받아요. 나도 운전병인데 그 일반 예비군을 한번 대학생 때 따라갔더니 예비군장에서 포병대에 배치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운전병이라고 해서 빠졌는데 포탄을 까가지고 누르라는데 나는 그런 포탄을 안 달아봤잖아요. 자, 그래서 포탄을 까갖고 넣다가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포탄이 터져서 그 예비군이 많이 죽었어요. 그럼 그거 누가 돈을 물어주냐 말이야. 국가가 배상해준다. 이때 향토예비군이 훈련받다가 포탄을 터뜨려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국가가 배상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의용소방대원한테 불만이 많아요. 의용소방대원은 뭐냐?
자발적으로 불 끄는 내용, 불 끄는 거 이런 거 도와주는 사람 의용소방대원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공무원으로 인정된다. 교통할아버지, 공중보건이, 통장, 그 다음에 향토예비원, 동원예비원 인정되는데 그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의용소방대원이 뭘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국가가 배상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행정기관이 공무원인지 이 학설이 대립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는데 판례는 공무원을 본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했듯이 누구예요? 양만수산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자, 수산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이 뭐를 추천해 주느냐? 뱀장어 새끼, 뱀장어. 뱀장어를 수출하려면 뱀장어 수출을 이걸 수산업 협동조합이 정부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뱀장어 수출 추천을 수산업 협동조합이 해요. 수출 추천을. 그런데 당연히 법에 따라 뱀장어 수출을 신청을 하면 수출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수산협동조합이 수출 추천을 안 해줬어요. 그래갖고 수출 추천을 안 하니까 수출을 못 하잖아요. 뱀장어 새끼를 키워서.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때 수산협동조합을 갖다가 뭐로? 공무원, 불법 행위의 행정주체인 공무원으로 인정해줬다 그 말이에요. 판례가 그래요. 판례가. 자,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 지금 뭐 공무수탁 사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공무수탁 사인은 사인은 예를 들면 별정 우체국장 이런 것도 공무수탁 사인이죠. 별정 우체국장. 우체국 퇴직한 사람이 이제 우체국을 사설로 내는 게 별정 우체국장이요. 별정 우체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교통 할아버지 이런 경우 다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판례 중에 하나가 2019년 지방직 구급에 났다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걸 이렇게 냈는지 법령에 의해 이런 건 예외적인 판례니까 시험이 나는 것 같아. 2019 지방직 구급에 났던 건데. 뭐냐면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받은 한국토지공사 이때는 이 판례를 보면 법령에 의해 대집행이라는 돈을 안 내니까 가서 철거하고 돈 받아오는 게 대집행이잖아요. 강제 집행이니까. 이때 보면 이거는 토지공사는 인정을 안 했어. 인정을 안 해줬어.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그런데 여기 판례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있는 대집행을 실제로 한 자가 공무원이다 이런 판례예요. 한국토지공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공사가 위탁을 받았지만 토지공사가 공무원 공법상 행정상 손해배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이 안 되고 토지공사는 요 대집행 시인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공무원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다음 산무 귀속 주체와 비용 주체가 동일하지 않고 이거 이제 2023년 지방직 구급에서 났었죠 시험에. 사무 귀속 주체 사무 귀속 주체와 뭐요? 비용 부담 주체 주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일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대전시장이 뭐를 했어요? 대전시장 A가 누구한테? 대전경찰청장한테 뭐를 하냐? 교통신호 등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관리하도록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해줬어. 교통신호등은 설치는 대전시장이 하고, 대전시장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하고 교통신호등을, 그래서 관리는 교통신호등 설치하고 관리는 대전경찰청장이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보면 이 교통합동통제센터가 있어요. 교통합동통제센터에 공무원도 있고, 경찰 공무원도 있고, 합동으로 교통통제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교통신호등이 전멸등으로 깜빡깜빡해서 꺼져가지고 안 나오다 보니까, 교통신호가 안 나오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쾅 내고 박았고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누가 이걸 갖다가 손해를, 교통합동통제센터에서 잘 관찰하고, 저 전멸등이 꺼졌구나, 이거 관리 고쳐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고쳤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어떻든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이랬을 때 배상 주체는 누구냐? 이 교통신호등을 설치한 대전시라는 거예요. 대전시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배상의 주체가 1차 주체. 왜? 설치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걸 관리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경찰 공무원도 교통합동통제센터에 나와서 같이 이게 저기를 했잖아요. 합동으로 잘 관찰해야 되는데 뭐 딴짓하고 하다 보니까 뭐 불 꺼진 거, 신호등 고장난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와서 사람이 죽었잖아. 그런데 경찰 공무원의 월급은 누가 줘요? 경찰 공무원은 지방직 경찰은 없어요. 경찰 공무원은 다 국가직이잖아. 지금 지방직 경찰은 없잖아.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월급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판례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했으니까 여기가 국가배상금에 사망한 사람의 국가배상금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경찰청은 관리를 위임받았으니까 여기가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고, 이 경찰 공무원이 잘 관찰을 하다가 전멸등 꺼졌으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경찰 공무원의 월급은 누가 줘요? 국가가 준단 말이에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전시 국가하고, 봉급을 주는 주체가 누구야? 봉급. 경찰 공무원의 봉급을 주는 주체가 국가란 말이야. 국가. 그래, 봉급을 주는 국가와 이걸 설치한 설치자,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서 손해를 배상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지고, 그죠? 그런 말이에요. 거기 국가배상법 제6조 1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이 선임감독 또는 영무정원이 설치 관리를 맡은 자는 대전시, 시장, 지방자치단체고,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주물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 설치관리해서 하는 거는, 지금 관리하는 거는 경찰청에서 하고, 경찰의 월급은 국가가 주니까 국가가 같이 비용을 같이 부담하라, 그 말이에요. 선택적 청구 권리가 있다. 2013년에 국가직 구급도 났고 2023년에 지방직 구급에도 시험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게 공부할 때는 이게 여기서 논의하는 자체가 이게 뭘 하는 건지 몰라서 어렵겠더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법학이라는 것은 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누가 해줘요? 법원이 해. 법원은 뭐를 가지고, 판결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법에 나오는 판결 내용을 가지고, 이게
공무원이라는 게 교통할아버지도 해당된다, 통장도 해당된다, 그 다음에 향토 공원 예비금도 해당된다. 근데 의용소방 소방대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다 누가 결정한 거예요? 법원이 결정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3. 직무행위.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직무행위죠. 3. 직무행위. 직무행위.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지 않는 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그죠? 자, 직무가 뭐냐? 첫 번째, 과연 직무행위가 공권력 작용이야? 당연히 들어가지. 권력을 행사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죠?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다 포함된다. 단, 예되는 상은 뭐가 예가 되냐?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외된다. 그 말이에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을 뭐라 해서 국고작용이라서 국고작용 앞에서 국고작용 건물을 임대한다든가 예금을 한다든가 이게 국고작용이라고 앞에서 했어요. 국가고 창고고자 국고작용이에요. 사경제 주체하는 활동이. 자, 버스를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첫 번째 시형버스 운전사는 이게 공무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시형버스 운전사는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운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형버스 운전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어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 안 됨. 자, 직무행위는 공권력 작용, 비권력 작용 다 해당돼서 이건 안 돼요. 시형버스 운전사가 하는 행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고작용 보면, 마지막 거, 뭐다 하지? 청소 차량, 서울구청의 청소 차량 운전자.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일반의 위탁을 많이 줬지만 예전에 구청 청소 차량 운전수가 지금 일반직 공무원, 그때는 잡급 기능직 공무원이라 했는데 일반직 공무원이었어요. 예전엔 청소차량 운전자가. 그래서 이런 일반 청소차량 운전자가 청소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쳤다. 그건 국가가 배상해 준다. 이건 인정이 돼요. 직무행위요. 시형버스 운전자는 직무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이 뭐냐? 예를 들면, 거기 판례 위에 나와 있는 거 마냥. 자, 고성군수가 뭐를 해요? 토지를 갖다가 고성군수 A가 토지를 갑에게 뭐야? 대여해줘. 토지를 대부해주고, 대부해주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군의 땅이죠. 군의 땅을 대부해주고, 거기다 호텔을 지어요. 호텔 줬어. 호텔 딱 져가지고, 그 다음에, 갑한테 하는 말이, 당신 이거 호텔 줬으니까 몇 년간 운영하다가, 자기 여기 공사비 들어간 것만 다 빼고 군에 다시 기부 체납해. 군 소유로 기부 체납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니까 갑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이렇게 운영하다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되겠어. 고성군수가 군 땅 대부하는 걸 취소했어. 취소하잖아요. 취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취소하니까 이 건물주는 호텔 공사비는 땅이 군 유지 땅에다 호텔을 졌으니까 공사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비를 줘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고성군수가 땅 준 공사비를 갖다가 입금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그 입금 돈을 다 그 입금을 뭐 30억이다 하면 입금을 다 해야 되는데 공사비를 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돈을 떼어먹고 안 줬단 말이야. 안 버렸다. 그럴 경우 이걸 갖다가 누가 배사 국가가 국가의 국유지 땅을 갖다가 임대를 해주면서 호텔 져가지고 몇 년간 사업하고도 돈 빼고 우리한테 하려고 그랬다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안 되고 그냥 이 대부 사업 취소하니까 공사비 들어간 건 줘야 되니까 그걸 30억을 주려고 보내는데 그 공무원이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돈 빼먹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의 예산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걸 손해를 배상해줘요? 갑한테 갈 돈이 공무원이 빼먹었단 말이에요. 갑의 공사비를 누가 보전을 해주냐 말이에요. 이런 건 해당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이건 사경제 행위다. 사경제. 뭐가 사경제 행위예요? 사경제는 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뭐 토지를 임대하고 팔고 대부하고 그다음에 예금하고 이런 거는 직무행위가 아니에요. 직무행위. 이건 사경제행위라고 불러요. 사경제행위라고 부르고 이거는 국고작용이라고 불러. 앞에서 했어요. 국고작용이고는 손해배상의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뭐 지금까지 엄청나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입법작용. 그다음에 입법작용. 입법작용은 뭐가 입법이에요? 뭐 입법? 법 제정하는 게 입법이에요. 법 제정하는 게 입법이에요. 법 제정하는 거.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어. 법을 제정이 안 했어. 법을 제정 안 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판례를 보면 국가가 입법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입법 의무가 있어. 입법 의무가 있는데 입법 의무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 언제까지 뭘 제정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이게 법을 제정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만 일반적으로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이해 가죠, 그죠? 응? 또 한 가지 더 들으면 먼저 여기 판례를 하나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 대단한 사람이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를 제정을 안 했냐면 의료법상 거기 보면 전공의 수련 마친 사람, 전공의 수련 치과 의사가 되려면 전공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공의 수련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뭐를 시험을 봐야 되냐면 시험을 봐야 되죠. 수련 경력 그래서 수련 경력을 인정해 가지고 이 인정으로 해서 치과 의사가 전문의 시험을 보는 치과 의사 전문의 이 자격 시험을 이걸 인정해줘야 전문 자격 시험을 볼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전공의 수련 자격을 마친 사람의 수련 경력을 몇 년간 하면은 치과 의사 전문의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의료법상 그다음 치과 전문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법하고 또 뭐예요? 치과 전문의 그 규정에 의해서 제정해야 되는데 20년간 가만히 있으니까 이 전공의 수련 여기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수련 경력을 규정에 인정해줘야 치과 전문의 자격 시험을 보는데 20년간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과 전공 이걸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 여부를 결정하니까 이거 입법 부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 자, 입법 부작위를 판단을 내렸으면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발생하느냐 그 말이에요. 국가가 그동안 20년간 이 시행 지침 고시 같은 걸 마련 안 해가지고 치과 의사 전문의 자격 시험을 못 받고 치과 의사가 못 됐을 때 손해가 발생하니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이제 인정을 안 해줘요. 구체적인 경우에는 인정해주지만 이렇게 이런 경우 이제 인정이 안 됐어요. 여기서 물론 이것이 입법 부작위에 해당되긴 하지만 손해배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은 인정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려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해가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 나타나도 치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장관 뭐 코로나 때 고생 좀 했죠, 그죠? 뭐 백신 코로나 백신 맞느냐고 모더나 백신 수입하느냐고 고생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법작용. 사법작용은 뭐냐? 사법작용. 자, 이 사법작용이 손해배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가 배상하여야 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사법작용은 사법이라는 거. 여기서 사법은 이 사법이에요. 사법은 누가 해요? 누가? 판사가 이제 판사. 사법작용 판사가 재판을 잘못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손해배상하는 직무 범위에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거기 읽어볼게요.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위법은 판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판결 자체는 법관의 재량이 있는 거니까 판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수행상 의무 위반으로서의 위법이다.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에는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이 직무를 하다 좀 실수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관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였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한다면, 돈 받고 재판해서 이기게 했다든가, 아니면 너무 맨날 펑펑 놓고 태만하게 놀다 보니까 잘못 판단한 경우, 이런 거는 책임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행정처분 취소소에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소송에 미치든가 미치지 않는가, 이건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지금 여러분은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건 손해배상 기판력 부분에서 다시 설명해야 될 부분이에요. 뒤에서도 나오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이제 앞서서 한번 놓았는데. 자, 그래서 판례를 보면 법관이 일반적으로 판사가의 직무행위가 잘못했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되는 직무행위는 아닐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원은 아니고 판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시험에 헌법재판소 판례가 날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또 그러네. 1994년 11월 4일 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11월 14일 날로부터 계산을 했단 말이야. 날로 계산을 하니까 재판 청구 기간이 도과했는데 4일로 했으면 재판 청구 기간 내지 재판 청구 기간 내고 14일로 하면 청구 기간 밖이에요. 잘못해가지고 11월 4일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월 14일로 오판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재판 청구 기간이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네라고 각하해버렸다. 각하해버리니까 난리가 났지. 청구 기간이 내 했는데 무슨 각하야. 이럴 경우는 이런 오인에 있을 경우 이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하거나 법원의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위헌 선언 전에 이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에 대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제 2조에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가 해당되어 국가 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뭐 읽어보면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죠? 예, 박정희 때 박정희라는 사람이 박근혜 아버지죠. 유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죠. 긴급조치 있어요. 긴급조치 9호. 뭐 긴급조치를 대통령이 내려. 대통령에게 국가에 대한 비난을 금지하라. 아니면 뭐 이상한 말 금지하라. 그래서 그 말을 어기면 영락없이 뭐 이런데 뭐 술집에서도 체포를 하다가 그때는 국가정보 아니라 중앙정보부가 뭐 조금만 잘 대통령 비판해도 붙들어다가 때리고 그냥 고문하고 그랬어요. 그게 긴급조치 9호예요. 이걸 대통령이 내릴 수 있도록 했어. 그래가지고 계명대 학생 2명이 학생 2명이 아이 뭐 군사 독재 비판, 그 쿠데타 비판, 그 유신헌법은 안 된다. 자유민주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걸 중앙정보부에서 중앙정보 애들이 끌어다가 그냥 잠도 안 재고 두들겨 패가지고 이게 이제 투옥이 됐다. 감옥, 징역을 살았다. 징역 선고를 받았다. 이 긴급조치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2000년대가 오래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긴급조치 정부 비판했다고 붙들어다 때려가지고 그냥 징역 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명대 학생 2명이 이 긴급조치 9호를 갖다가 헌법소원을 해서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이게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위헌 판결을 받으니까 이때 징역을 살았는데 형사보상을 청구했어요. 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 청구는 뭐 돈이 좀 작아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고 이 계명대 학생 2명이. 자, 그러면 긴급조치 이 9호가 긴급조치 이게 1973, 4년도에 1978년인가 그때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 나중에 와서 1994년도에 와서 이걸 갖다 위헌 판결을 받고 취혹됐던 걸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내서 돈을 받았는데 지금 문제되는 건 이때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매없는 헌법 위헌 긴급조치 9호는 1994년인가 늦게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학생을 잠 안 재고 고문하고 그런 행위는 과연 위법행위인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이미 이건 1994년에 받았는데 그 전에 1978년도에 중앙정부 요원들이 계명대 학생들과 끌어다가 고문한 내용들이 과연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위헌선은 전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이해 가죠, 그죠? 자, 4번.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 직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거예요. 자, 직무를 집행하면서 직무 연관성. 자, 직무가 뭐냐? 직무 연관성이다. 자, 뭐 시간이 자세히 설명할 때 빨리 되는데, 학설의 입장에는 우리가 예형설과 절충설이 있다.
직무의 연관성은 절충설을 가지고 한다. 학설은 A형설과 절충설을 같이 함께 하는데, 자, A형설은 행위 자체가 A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로서 주관적으로 공무집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직무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로 본다. 자, A형설은 뭐냐? 객관적으로 관찰해 볼 때 A관을 객관적 관찰해 볼 때 객관적으로 A관을 관찰해 볼 때 직무행위로 보여진다. 행위로 보여진다면 직무행위다. 이게 A형설이에요. A형설. 예를 들면 부산 군부대에서 시내 군부대에서 부산에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가 있는데 여기에 당직 사령관이 있어. 당직 사령관. 당시는 대위지. 대위라는 사람 갑이 이거 공무원이야. 곤이 일병을에게 일병을이요. 아니 당직을 하는데 대위님이 친구가 와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다가 저녁에 늦었어. 그러니까 일병을한테, 이거는 일병을은 운전병한테 김일병 뭐 미안하지만 저 차량을 운행해서 우리 친구 좀 부산역까지 태워다 줄 수 없는가? 그래서 일병이 민간인을 갖다가 방문한 친구를 갖다가 부산역으로 갖다가 태워다 주고 가다가 서면인가 그에서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그냥 지나쳐가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군부대에서 대위의 개인적인 일을 사용하는데 군대의 차를 사용한 거 아니에요. 군대 찝차를 사용했잖아요. 민간인 친구를 갖다 태워다 주는데 이 공무야 아니야? 공무는 아니지. 그러나 A관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 타고 가는 운전하는 사람도 김일을이라는 일병이고 차도 군대 그 집차고 누가 봐도 이거 그 군인 국가라고 보여지니까 이럴 경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민간인에 대한 사망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형설은 이해 가지고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직무행위인지 않느냐, 이게 이제 A형설의 입장이에요. 또 이제 A형설의 입장 또 하나 하면 어디세관이에요. 어디세관? 울산세관. 울산에 그런 게 많네. 울산세관. 울산세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이 사람 대범해. 인사 담당 공무원이 인사 담당 공무원은 뭘 해요? 공무원증 만들어준다고 인사 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공무원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만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인사 담당 공무원이 은행에 가서 뭘 했을까? 대출을 받았다고. 대출 받아 자기가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 대출 받아서 뭐 1억을 썼다 그러면 이 1억을 공무원이 갚아야 되냐 국가가 갚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때는 인사 담당 공무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직무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든 뭐 직무 관련성은 있다 그 말이에요. 국가가 이럴 경우 배상해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가죠, 그죠? 자, 그다음에 가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수행이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원칙상 부인되지 않는다. 가행위를 갖다가 공무원이 아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런. 자, 절충설은 뭐냐? 그다음에 예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볼 때 직무행위로 보여진다면 그 직무를 집행한다고 보는 것이 A형설이고, 절충설은 뭐냐? 직무집행행위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일단 첫 번째 절충설은 직무 범위 내에 돼요. 첫째는 1. 직무 범위 내. 그 다음 2번째 직무 수행 수단으로서. 2번은
직무 이건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수행 수단으로서 직무 수행 수단으로서 어떤 걸 한다. 자, 조금 이따 봐요.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 3. 직무 행위에 따르는, 부수한다는 따르는, 부수하여 따라서 행해지는 행위. 행해지는 행위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있는 경우, 있는 경우, 그 직무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말은 뭐 어렵게 해놨지만, 이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워요. 첫째,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 수단으로서 하게 된다. 직무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직무, 행위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한다. 이게 뭔 말이냐? 판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판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판례를 보면, 자, 첫 번째 판례. 자, 이건 절충설은 이게 예형설과 이 밑에 있는 직무수행 수단으로서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것이니까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판례를 보면, 자, 육군 중사가 육군 중사 뭐를 하는 거예요? 육군 중사가 훈련하는 데를 사전 정찰해. 뭐를 한다고? 훈련 대비 사전 정찰이야. 사전 정찰을 하려면 군대 차량을 가지고 사전 정찰을 해야 되겠지. 근데 군대 차량이 없잖아. 차량이 없으니까 육군 중사 개인 오토바이를 사용해 갖고 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사전 정찰을 하고 오다가 큰 돌멩이에 잘못 부딪혀 갖고 뒤에 타고 있던 상병이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자, 이때 과연 육군 중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육군 중사가 하는 일은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의 수단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거죠. 직무 수행의 수단으로서 하다가 자기 직무를 하다가 오토바이가 돌에 걸려서 홈에 있는 돌에 걸려갖고 넘어져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뒤에 있는 상병이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육군 중사가 이건 수단으로서 직무 수행 수단으로서 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국가가 인정해 준다. 이때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그 말이에요. 이게 절충설의 입장에서 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군 소속 선임 하사관이, 응? 자, 미군 소속 선임 하사관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한 거예요? 소속 부대장의 명을 받았어. 명을 받고 자기 차도 아니야. 누구 빌렸어. 예하부대 부대 공익차량이 없던 게 개인 소유 차량을 갖다가 임대했어. 임대 빌렸다. 빌려가지고 오다가 사람을 쳤단 말이야. 그래서 죽었을 경우도 이거는 여기 나온 대로 절충설의 입장에서는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의 수단으로서 남의 차를 빌려서 하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가면 안 되겠지, 그지? 자, 지금 시간은 23분인데 조금 남았는데, 자, 위법성까지 할까?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걸리네. 응? 35분, 10분 정도 남은 10분에 위법성에 대해 10분을 다 할 수 있을까? 위법성이 굉장히 많아요.
위법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위법성은 따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직무행위만 좀 하고서 좀 쉬었다 하죠. 계속 했으면 좋은데 위법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씩 끊어서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여러분 내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여튼 공무원 시험 이 강의를 통해서 잘 합격하고 다른 또 하는 뭐 시험을 잘 합격하기 바랍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